되겠고요. 7조 3입니다. 농약 등의 잔류 허용 기준 설정 요청이 나오죠. 자, 1항을 보시면 식품에 잔류하는 농약이라든가 동물용 의약품입니다. 이게 잔류 허용 기준 설정이 필요하면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 신청하라 나와 있죠. 자, 우리가 보통 식품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부분에 농약이 있거나 또는 동물용 의약품이 남아있으면 위험하겠죠. 그래서 그 남아있는 기준이 어느 정도냐, 잔류 허용 기준에 대해서 식품처장에 신청한다고 나옵니다. 수입식품에 대한 것은 일반적으로 원하면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관련자를 제출하여 기준 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 수입은 어차피 국내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 관련자 제출해가지고 기준 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3항입니다. 식품처장은 잔류 허용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리고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된다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청을 하고 따라야 한다고 나옵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7조 4입니다. 식품 등의 규제 및 규격 관리 계획 등이 나오죠. 자, 보시면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장 협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관리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관리 기본 계획인데 5년마다 수립 추진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자, 이 계획에 관한 것은 우리 관리 계획도 있고 또 시행 계획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계획에 관한 단위라든가 내지는 절차를 좀 보시면 됩니다. 일단 여러분, 여기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합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관리 기본계획, 줄여서 관리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관리계획을 설정한다는 이야기죠. 자, 식품의약품처장은 일반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관리계획은 몇 년마다 나오죠? 5년마다입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은 5년마다 수립 추진할 수 있다. 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할 때 거친 절차는 여러분 거기 나온 것처럼 협의하고 아울러서 심의를 거칩니다. 자, 그래서 5년마다 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협의 부분 여러분, 항상 협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장하고 협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장하고 식품처 협의해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고요. 자, 심의는 여러분 다 똑같죠? 우리 심의위원회입니다. 식품위생 심의위원회 심의 거쳐서 일반적으로 관리계획을 5년마다입니다. 수립 추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수립 시행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죠. 시행규칙 조문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교육 기본계획, 즉 관리계획에 포함되는 노출량 평가 관리 대상에 대한 유해물질 종류가 나와 있죠. 자, 일반적으로 노출량을 평가 관리 대상하는 유해물질의 종류는 중금속이라든가 곰팡이 독소, 유기성 오염물질, 또 제조, 가공을 생산되는 오염물질 나와죠. 자, 이런 유해물질들이죠. 이런 것들에 관해서 노출량 평가 관리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관리 기본계획 포함되는 우리 유해물질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포함되는 유해물질인데 그 유해물질 중에서 노출량에 평가하거나 관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유해물질에 관련된 것은 5가지가 나와 있죠. 5가지 하나 체킹합니다. 중금속 들어가겠죠. 중금속. 자, 또 곰팡이 독소가 들어갑니다. 중금속이라든가 곰팡이 독소 2개 묶어서 보시고요. 또 유기성 오염물질이라고 나옵니다. 자, 유기성 오염물질도 우리 노출량 평가 대상되는 유해물질에 들어갑니다. 자, 또 제조, 가공, 생산 과정이죠. 그래서 제조나 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제조나 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죠. 이것도 당연히 평가 대상이 될 것이다. 자, 또 한 가지는 우리 식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식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노출량 평가 관리 대상되는 유해물질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울러서 관리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5가지 나와 있죠. 자, 관리계획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고 나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식품 등의 규준 규격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나오죠. 또 유해물질 노출량 평가,
또 노출량의 적정 관리 방안, 또 재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사항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 관리 계획에는 당연히 여러분 들어갈 것이 목표나 방향은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 기본 목표라든가 추진 방향은 당연히 들어가겠죠. 또 두 번째는 노출량에 관련된 것. 자, 노출량에 관한 일반적 평가라든가 또는 적정 관리 방안입니다. 자, 이 두 가지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울러서 일반적 재평가에 관한 사항도 들어갑니다. 자, 재평가라는 것은 자, 식품 등의 기준 규격에 재평가 나와 있죠. 보통 우리 기준이라든가 규격에 관한 재평가 사항도 관리 계획에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관리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걸 시행하기 위해서 해마다 협의해가지고 시행 계획을 수립해 나와 있죠. 이 말이 뭐냐면, 자, 우리 일반적으로 관리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는 이야기죠. 식품처장이. 그러면 우리 관리 계획이 수립이 되면 관리 계획에 의해 가지고 또 식품처장은 뭘 수립하는 거죠?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관리는 기본 계획의 성격을 띠는 것이에요. 그 시행 계획은 구체적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리 계획은 일종의 이제 기본 계획의 성격을 띠는 것이고, 아울러서 시행 계획은 구체적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인데, 시행 계획은 여러분 해마다입니다. 해마다니까 매년이죠.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이때는 협의 거치며 나와 있죠. 협의는 말 그대로 관계 행정기관장 협의 거치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하고 협의하여서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항의 내용은 뭐냐면, 식품처장은 관리나 시행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관계 중앙장이나 지자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나와 있죠. 당연히 이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본계획이든, 즉 관리 기본계획이든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계기관장에게 또는 지자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자,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중앙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서 나와 있죠.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서 유해물질 종류 기타 등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우리 관리계획이나 내재는 시행계획은 식품처장이 한다. 관리계획은 5년마다, 우리 시행계획은 매년, 해마다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관리계획의 내용에는 목표나 방향, 노출량 평가, 노출량 적정관리 방안 또는 기존계획 재평가 사항도 관리 기본계획에는 포함이 된다. 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조의 5입니다. 식품 등의 기존계획 재평가 나오죠? 자, 식품처장은 관리계획에 따라서 식품 등에 관한 기존 규격을 주기적으로 재평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재평가에 관련된 파트입니다. 관리계획에 정한 이 재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재평가는, 자, 보면 포인트 하나죠. 주기적입니다. 이게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주기적인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일정한 주기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평가를 하라는 의미죠. 재평가에 관한 것은 우리 기존 규격 이 부분을 끊임없이 재평가를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해야 된다. 아울러서 재평가 대상 기타 등등은 총리로 나와 있죠. 대부분의 우리 식품위생법은 우리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국무총리 직속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시행규칙은 총리령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총리령 나오는 것은 여러분 일단은 암기하지 마시고 총리령 아닌 대통령령 나오는 이런 것 정도만 기억하시고 대부분 식품위생법은 다 총리령을 정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에 관한 내용은 정리를 마치고요. 다음 강에서는 기구용기 포장을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